자, 얘들아 안녕. 오늘은 챕터 9 부정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야. 부정사. 부정사에 보면 제목에 내가 뭘 자꾸 써놨지, 그지? 이렇게 써놨잖아, 그지? 오케이? 여기서 이제 부정사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infinitive, infinitive 이거야. infinitive.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부정형, 여러분 그 infinite 이 단어 알아? 이게 무한한이지 원래, 그치? 무한한, 그치? 그리고 또 어떤 뜻이냐면 부정형의 이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란 뜻이야.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란 뜻이야. 부정형의. 거기서 나온 infinitive, infinitive, 이게 부정사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이 부정사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형의 품사란 뜻이야. 그지? 즉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맞지? 부정이야.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를 말하는 거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지? 맞아? 그래. 그러면 이 투부정사는 당연히 동사에서 온 게 맞아. 동사를 원형으로 바꿔놓고 그 앞에 to를 붙인 거지, 그지? 그럼 얘도 어디서 온 거야? 그래, 동사에서 온 거야.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준동사라고 해. 동사에 준한다. 그래서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동사로 쓰지 않고 다양한 부정형의 형태로 쓰이는 품사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양하다, 그지?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로 쓰인다. 그래서 그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는 뭐냐면 명사, 형용사, 부사를 말하는 거야. 즉 이렇게 동사를 가져다가 지정되지 않은 세 가지 형태로 쓰는 걸 부정사라고 하지. 그럼 우리는 이 부정사가 주어지면 그 부정사가 명사 기능으로 쓰인 건지 아니면 형용사 기능으로 쓰인 건지 아니면 부사 기능으로 쓰인 건지를 적절히 판단해서, 그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돼. 그럴 때 이 부정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속에서 우리가 부정사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해서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겠지. 이해되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제 기본 개념부터 정리한 다음에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자. 일단 부정사의 용법을 보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정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에서 왔으니까 동사의 성질을 가지겠지. 그리고 이 동사를 가져다가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도록 그 역할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부정사인 거야. 따라서 동사의 성질을 가지니까 당연히 그 주체가 필요할 수 있겠지. 주체를 표시할 수 있어. 근데 그 주체가 뭐라고 한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 동명사 분사와 똑같이 주어가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일 수도 있고 문장의 목적어일 수도 있고, 그지? 이게 주어나 목적어로 주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표시해주면 돼.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표시해주면 그 부정사 행위 주체가 되는 거야.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이따가 보겠지만 얘는 인성 형용사가 있을 때야.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그 문장 안에 있을 때 of 플러스 목적격에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면 돼. 그리고 부정사도 동사의 성질을 가지니까 당연히 목적어, 보어를 가질 수 있어. 그리고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는 얘기야, 동사처럼. 이해하겠지? 그리고 부정사는 우리가 원래 부정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를 의미하지만 부정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원래. 원형 부정사와 투부정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공부할 부정사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다룰 거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그리고 원형 부정사라는 건 to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to를 빼버린 걸 말하는 거고, 이 원형 부정사는 동사 원형이라는 말과 똑같고 원서에서 보면 to 없는 부정사라고도 해. 그러니까 to를 뺀 부정사란 얘기겠지.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두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부정사의 용법은 명사 기능, 형용사 기능, 부사 기능이 있다고 얘기했지. 그럼 명사처럼 써야 돼. 그지? 동사를 가져다가 명사처럼 써야 돼. 그럼 명사는 뭐로 쓰이니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주목보. 이건 개념이지, 그지? 그래서 명사적인 용법일 때는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다음에 형용사적인 용법일 때는 우리가 형용사를 배울 때 형용사 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 그지? 쓰임이 한정적 용법이 있고 또 서술적인 용법이 있잖아. 똑같아, 부정사도. 왜? 형용사 기능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명사를 수식해줘. 명사 뒤에서. 그지? 명사를 수식해주는 부정사를
한정적 용법의 부정사라고 해. 물론 형용사적 용법에 들어가겠지. 또나 보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비투용법이라고 하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뒤에 가서 배워. 비투용법 들어봤을 거야. 이 비투용법이라고 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해 줄 거니까 이따 들어보면 되고. 어쨌든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이면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주격 보어로 쓰일 수 있다라고 알면 돼.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부사적인 용법인데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 그지? 근데 뒤에 가서 부사적인 용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선생님이 따로 설명해 줄 거야. 오케이? 그렇게 이해해 보도록 하자. 다음 두 번째 명사적인 용법을 배울 거야.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은 to 플러스 동사의 형태를 문장에서 뭐로 쓰는다? 주어, 목적어, 보어로 써야 돼. 그지? 그러면 동사를 가져다가 지금 명사처럼 활용하는 거지. 그럼 번역은 전부 다 뭐뭐 하는 것이 되는 거야. 이해돼? 뭐뭐 하는 것이라고 번역이 돼. 명사적인 용법이면. 왜? 동사를 가져다가 명사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하지. 명사를 만들어주는 어미가 필요하지. 번역할 때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번역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은 주어면 뭐뭐 하는 것을 목적어지. 보면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겠지. 됐어? 자, 1번 봐. 주어로 쓰인 명사적인 법 보자. 자, to learn English is difficult. 영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다지. 영어를 배우다야 learn English가. 근데 to 붙였지? 배우는 것이라고 번역한 거야. 왜? 여기 동사가 있고 여기가 주어 자리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 부정사 주어는 단수 취급해. 오케이? 하나니까 뭐뭐 하는 것. 따라서 is difficult. 그리고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게 더 예쁜 문장이야. 알겠지?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표현해주면 더 좋은 문장이야. 알겠지? 이런 표현 형태를 지향해야 돼. 지향. 알겠어? 주어가 부정사면. 그래서 it is difficult to learn English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다음 보호자에 들어가면 비동사 뒤에 올 때가 보라고 하지. 그치? 그치? 그러면 자, to live is to suffer. 사는 것은 주어네. 주어지? 명사적인 용법이야. 사는 것은 is to suffer. 고생하는 것이다. 고생하는 것이다. 비동사 뒤에 왔지? 그럼 보어인 거야. 이렇게 얘도 명사적인 용법, 주어로 쓰인, 얘도 보어로 쓰인 명사적인 용법인 거야. 그지? 됐지? 그래서 불교에서 이런 말 들어봤어? 생, 즉, 고 이런 말이야. 사는 것은 곧 고통이다. 이 말인 거야. 한자는 안 쓸게. 여러분이 싫어하니까. 생, 즉, 고. 됐어? 사는 것은 고통받는 것이다. 됐어? 다음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은 주어로 쓰였네. 명사적인 용법이야. 얘는 보어로 쓰였네. 똑같이 명사적 용법이야. 것.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이야기지? 그러니까 사람은 보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지. 알겠어? 봐야지 믿는다는 얘기야. 이야기지? 다음 비투용법 문제부터 설명해 주도록 하고. 자, 목적 보어로 쓰일 때도 있는 거야. 자, 봐. I asked him. 나는 그에게 요청했다. 맞지? 목적어야. 요청한 대상이지. 근데 그에게 뭐 하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지. 이거 목적 보호인 거지. 그지? 왜? 그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가 도와주는 거지. 그지? 그리고 여기에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 이유는 동사가 ask이기 때문에 무조건 to 부정사를 써줘야 돼. 맞지? 즉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있을 때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목적 보호가 동작인 경우에 to 부정사를 쓰기로 약속되어 있는 동사들이 여러 개 있었어. 우리 동사의 종류에서 배웠어. 그지? ask 목적어 to 부정사,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encourage 목적어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그 동사가 문장을 형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형식 문장을 꾸릴 때 반드시 ask는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를 써야 돼. 그리고 목적어를 설명해 주니까 목적 보호겠지? 그지? 보호로 쓰였네? 보호로 쓰였어. 맞지? 이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쓰였지. 그러니까 명사적인 용법인 거야. 이해하겠지? 다음 3번을 보면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고 타동사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와서 목적으로 쓰이겠지. 그지? 자, 그러면 I want to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 맞지? 목적어네. 됐어? 그 다음 옆에 있는 예문은 자, 그는 만든다. 동사 it이 있어. 그지? 이걸 뭐라고 해? 가목적어라고 해요.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to 부정사 있지. 이게 진목적어야. 자꾸 뭐 이시몬이라고 물어보면 뭐 가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 가주어 아니야. 맨날 가주어래 이시. 동사 뒤에 왔잖아. 여기 봐. makes 동사 뒤에 왔지. 이제 타동사 뒤에 왔으니까 목적어지. 됐어? 그리고 어룰은 뭐냐면 목적 보어야. 그리고 얘가 진목적어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가 부정사로서 길어져. 그러면 위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표현하지. 똑같이 목적어가 길어. 그리고 목적어가 투부정사야. 그러면 가목적을 쓰고 목적 보고 뒤로 진목적으로 보내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래서 그는 만든다. 무엇을? to take a walk. 산책하는 것을 뭐로? 규칙으로 만들고 있다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가목적어, 목적보, 진목적어지. 맞지? 진목적어죠. 진목적으로 당연히 뭐야? 목적어지. 목적어잖아. 목적어지. 따라서 얘도 무슨 용법이라고? 명사적인 용법이야. 내 말 이해하겠지? 그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가짜가 여기 있을 뿐이지 진짜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메이크의 목적어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에 쓰였을 때 이 진목적으로 쓰인 투부정사도 당연히 명사적인 용법이다. 이 말인 거야. 이해하지? 그치? 자,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산책하는 것을 규칙으로 만든다. 즉 매일 아침 산책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 많이 쓰여. 이 표현이. 그래서 사전적으로 그냥 규정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냐면 저거 make it a rule to make it a rule 투부정사 이렇게 표현하고 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냥 외워두세요. 그냥 사전처럼 사전적인 정의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니까 알아둡니다. 이해하겠지? 오케이. 다음 넘어가.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도 명사적인 용법에 들어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도. 자, 볼까? 개념을 이해해 줄게. 자, 문제는 이다. 비동사 뒤에 왔네. 그지? 그럼 보겠지? 자, 그것을 하는 것이다. 이것만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것을 하는 것이다. how가 없어. 자, 문제는 그것을 하는 것이다. 뭔가 어색하지? 뭔가 명료성이 떨어지지? 문제는 그것을 하는 것이다. 명료성이 떨어져. 뭔가가 추가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의문사 뭐를 집어넣냐면 how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하는가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이돼? 왜? 방법의 의미를 추가해 준 거야. 맞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문제는. 근데 how가 없으면 너무 문제의 범위가 모호해지지. 그 문제는 그것을 하는 것이다. 뭔가 빠져있잖아. 구체성이 떨어지지. 그래서 의문사가 들어가서 이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인 투부정사 의미를 보충해 주는 거야. 비동사 뒤에 보어로 쓰였으니까 당연히 이건 명사적인 용법이겠지. 그치? 근데 이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모호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의문사를 앞에 집어넣어주면 돼.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하는가 이다. 만약에 어떻게가 아니고 언제야. 그걸 하는 시기가 중요해. 그럼 여기다가 how 말고 뭘 쓰면 돼? when을 쓰면 돼. when to do it. 언제 그것을 하는가이다. 맞지? 그럼 그것을 하는 장소가 중요해. 그러면 여기다가 뭘 쓰면 돼? where to do it. 어디서 그것을 해야 하는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해돼? 그래서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 모호하고 애매해서 명확성을 담보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의문사를 앞에 집어넣었어.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야. 얘들은 다 명사적인 용법이다. 왜? 동사 뒤에 있잖아. 비동사 뒤에 왔잖아. 보호겠지, 그지? 이해돼? 다음 두 번째. I don't know to go. 만약에 where가 없다고 해봐. 나는 모른다. 가는 것을. 이 무슨 소리야? 어색하지? 가는 걸 모르는 게 어딨어? 일단 동사고 얘가 목적어인 건 맞잖아. 그지? 뭐 장애인이야? 왜 가는 걸 몰라? 이해돼? 따라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라는 의미를 집어넣고 싶어. 그지? 장소의 의미를. 그럼 여기다가 where를 집어넣으면 돼. 그럼 완결성을 더 명료성을 가지게 되지 의미가.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 이 말인 거지. 됐어? 그래서 where를 집어넣으면 돼. 이해하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른다. 그럼 뭐 쓰면 돼? how 쓰면 돼. 됐어? 언제 가야 할지 모른다. when 쓰면 돼. 이렇게 투부정사만으로는 의미가 모호하고 완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체성을 가지게 되는 의문사를 집어넣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줘서 명사적인 용법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도 명사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됐지? 다 3번 볼까? 해용사적인 용법을 볼게. 해용사는 우리가 해용사에서 해용사와 똑같이 해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한정용법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보어로 쓰이는 해용사가 보어로 쓰이는 밑에 있는 서술용법이 있어. 여기 있지? 보어로 쓰이는 서술용법도 있단 말이야. 이때 해용사와 설명이 똑같아. 자, 그러면 차이점을 한번 보면 해용사는 명사 앞 뒤에서 꾸며줄 수 있잖아, 그치?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기도 하고 뒤에서 꾸며주기도 해. 근데 부정사의 해용사적인 용법 중에서 한정적인 용법은 반드시 명사 뒤에서 꾸며줘야 돼. 뿅 이렇게. 됐어?
우리가 물이 있다고 해보자. water. 그럼 깨끗한 물이면 clean water지. clean water. 앞에서 꾸며줄 거야. 근데 마실 물이야. 그러면 to drink야. 이렇게 하면 물을 마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마실 물인 거야. 그지? 이렇게 깨끗한 물처럼 이 명사를 수식해 주잖아. 근데 얘는 동사에서 왔어. 마시다라는 동사를 명사 water를 꾸며주도록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마시다 물이 아니라 마실 물이 되겠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우리말처럼 명사를 동사가 꾸며주게 하려면 투부정사를 만들어서 뒤에 붙여주면 돼. 그래서 마실 물이 되는 거지. 내 말이 이해 돼? 이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중에 한정용법이다. 반드시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 이렇게 알면 돼. 됐지? 자, I have no friend to help me. 나를 도와줄 친구가 전혀 없다. 이 말인 거다. 나를 도와줄 친구지. 착한 친구, 좋은 친구, 친절한 친구, 똑같이 도와줄 친구잖아. 형용사적 용법 중에 한정용법인가? 한정용법. 됐지? 자, 여기서 말하는 게 수식받는 명사가 부정사의 주체가 되는 경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식받는 명사가 friend지. 그치? 그러면 to help me인데 나를 도와줄 친구인데 의미상 생각해 봐봐. 친구가 도와준다. 나를 이런 개념이지. 맞지? 맞지? 친구가 도와준다. 나를 이런 개념이자. 그래서 이 투부정사의 주체가 누구다? 수식받는 명사란 얘기야. 즉 나를 도와줄 친구 이렇게 수식해 주지만 그지? 이 투부정사의 주체, 도와주는 주체는 누구다? 친구가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만 하면 돼. 다음 B번. 수식받는 명사가 부정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I have a lot of work to do today. 해야 할 많은 일이지. 해야 할 많은 일을 가지고 있대.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가 그러면 work가 지금 do의 주체가 아니겠지. 왜? do the work잖아. I do the work. I do the work. 이 do의 목적어가 바로 뭐야? work잖아. 그지? 그런데 지금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야. 그지? 하지만 수식받는 명사가 지금 to 하다의 목적어의 개념이 되고 있지. 그러니까 수식받는 명사가 부정사의 이 do의 to do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해석하는 방법만 알자. 나는 많은 일을 가지고 있어. 해야 할 많은 일. 됐지? 넘어가. 다음. 여기서는 뭐냐면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가 수식을 해주는데 특정한 전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특정한 전치사.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하냐면 결론부터 이야기할게. 자, 여기 보면 a chair to sit on이야. 앉을 의자잖아. 앉을 의자. 이해돼? 그러면 이 동사 뒤에 수식해주는 이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는 어떻게 하냐면 수식받는 명사 있잖아. 얘를 뒤로 보내봐. 뿅. 이리 보냈어. 그럼 여기 의자가 왔지. 그러면 의자에 앉다라고 영어로 만들어봐. sit a chair야? sit a chair야? No. sit on a chair. sit on a chair. 의자 위에 앉는 거니까. 이게 필요하지. 이게 필요하지. 그래서 이때는 뭘 써줘야 돼? 오늘 써주는 거야. 내 말이 하겠지. 수식받는 명사를 부정사 뒤로 보내보자. 그럼 전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알 수 있어. 맞지? 그래서 to sit on까지 써줘야 돼. 앉아야 앉을 의자야. 요 정도는 고1 모의고사까지 나올 수 있어. 알겠지? 개념 알아둬야 된다. 그지? 다음 두 번째 봐. A friend to play with. 자, 일단 여기 이렇게 있잖아. 놀 친구잖아. 놀 친구. 그치? 그러면 friend를 뒤로 보내봐. play friends야? play friends야? 만약에 play friends 하면 이상한 표현이 돼. 우리가 play music이라고 하지. 그럼 음악을 틀다잖아. 친구를 튼다. 좀 이상한 의미야. 조종하고 뭐 이런 의미거든. 이런 의미를 만들어주면 안 돼. 그래서 이때는 뭐가 있어야 돼? 친구와 함께 놀잖아. play with friend. 맞지? 그래서 여기 with가 있어야 돼. 다음. 의지할 친구야. 릴라이가 의지하다야. 그럼 친구를 뒤로 보내보자. 보냈어? rely a friend 아니야. depend on, rely on이지? rely on 반드시 있어야 돼. 의지할 친구. 됐어? 다음 세 번째. 쓸 펜이야. 쓸 펜. 자, 펜을 뒤로 보내봐. write a pen. write a pen. write a pen. No. 펜을 쓴다? 이상해. 우리가 만약에 소설을 쓴다라고 하면 write a novel 이렇게 하면 돼. 전치사 없이. 근데 펜을 write a pen? No. 펜을 쓴다? 말이 안 되지. 이게 무슨 작품이야? 뭐 시야? 아니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 펜을 쓸 때 펜을 붙잡고 가지고 쓰잖아. 그래서
with is the with. 즉 쓸 펜인 거야. A pen to write with. 이해하겠지? 자, ink다. ink야. 쓸 잉크야. 쓸 잉크. 그럼 이때는 뭐냐면 write with라고 하지 않아. 물질명사로서 액체지 잉크는. 맞지? 이해돼? 그래서 이게 쓰는 재료가 물질명사면 뭘 쓴다? in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잉크로 쓴다라고 하면 write in ink야. 오케이? 자, 파스텔로 쓴다 하면 write in pastel. 오케이? 이렇게 물질명사의 재료를 나타낼 때는 in 쓰는 거야. 그래서 잉크로 쓴다, write in ink. 따라서 쓸 잉크 하면 ink to write in이야. 써야 할 잉크, 쓸 잉크. 이해하겠지? 입니다. 다음, 쓸 종이야. 자, 페이퍼를 뒤로 보내봐. write a paper? write on paper? No. write a paper 아니고 write paper도 아니고 write on paper. 왜냐면 종이 위에 우리는 지금 종이 위에 뭔가를 쓰고 있잖아. write on paper. 종이 위에 쓰는 거니까 on 써야 돼. on. 됐어? The paper to write on. 다음, 하룻밤을 보낼 호텔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spend the night이야. 밤을 보낼 호텔. 이렇게 in 안 쓰면 안 돼. 왜냐면 호텔을 뒤로 보내봐. spend the night. 밤을 보낸다. in a hotel이지? in a hotel. 맞잖아. 그래서 in까지 써줘야 돼. 그래서 하룻밤을 보낼 호텔. 됐어? spend a night in a hotel. 이런 개념이니까 in을 써줘야 돼. 다음, a house to live in이야. 자, house를 뒤로 보내보자. to live house야? live a house? No, live in a house. 집 안에 사니까 in 쓰는 거야. 됐어? 살 집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예문 하나 보자. The pants, 그 바지는 have many pockets. 많은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바지가 주머니가 많아. 자, to put things in. 물건들을 집어넣을 주머니겠지. 물건들을 집어넣을 주머니. put something. 뭔가를 집어넣다야. 그럼 생각해보자. pocket을 뒤로 보내봐. 주머니를 뒤로 보내보자. 주머니를 뒤로 보내면 저 put things my pocket? 너이지? No. put things in pockets. 맞지? 왜? 뭐뭐 안에 집어넣을 거니까 주머니 안에. 그래서 to put things in. put things in many pockets. 그치? 주머니 안에 물건들을 집어넣다니까. 됐지? 그래서 to put things in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 in 빼면 안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자, 그 다음 지금 우리 뭐 배웠어?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중에 한정적인 용법 배웠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주는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중에 한정용법. 자, 두 번째 서술용법을 배울 거야. 서술용법은 뭐냐면 보어로 쓰이는 걸 말하는 거야.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왔을 때. 근데 잘 보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거 배웠어. 부정사 뒤에 비동사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왔을 때 뭐뭐 하는 것이라고 번역되면 이건 명사적인 용법이야. 맞지? 이해돼?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my job is to sell cars. 이렇게 돼 있어. 여기 글씨를 못 쓰지? 자, 여기 볼까? 여기 to sell 있지, 그지? 맞아? 자, 근데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예문 하나 볼까? 자, he is to sell his car라고 해보자. 자, 여기다 보면 똑같이 to sell이 있어. 그치? 다 비동사 뒤에 있지? 근데 잘 봐봐. 여기서는 주어가 my job이야. 그럼 내 직업은 차를 파는 것이다지. 뭐뭐 하는 것이지. 맞아? 그러면 뭐야? 명사적인 용법인 거야. 그치? 근데 여기 뒤를 볼까? he is. 그는 그의 차를 파는 것이다. 파는 것이다 라고 번역하면 어색하지. 맞지? 파는 것이라고 번역하면 어색해. 이상하잖아. 지우고 다 있을게. 이렇게 글씨를 못 쓰는지 모르겠네. 한글 쓰기 어려워. 자, 일단 파는 것이라고 번역하면 어색하잖아. 그가 파는 것이니?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중에 하나로 이해하면 돼. 이 중에 하나로. 됐어? 맞지? 자, 그럼 결론 내려보자.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왔는데 뭐뭐 하는 것이라고 번역이 돼. 그러면 명사적인 용법이야. 근데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왔는데 뭐뭐하는 것이라고 번역했더니 이상해, 어색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적용법인 거야. 형용사적용법. 이해돼? 그럼 뭐냐면 이 부분의 번역은 팔 예정인 이렇게 하거나 팔아야 하는, 팔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팔 운명인, 팔 수밖에 없는, 팔 의도인, 이 중에 하나로 번역하면 돼. 근데 봐봐, 우리가 이 의미를 다 집어넣었을 때 어느 정도 다 들어갈 수 있지. 맞지? 팔 예정이야? 팔아야 해? 팔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 팔 운명이야? 팔 의도이다. 다 가능하지. 다 가능하지.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는 거야? 문맥에 따라 결정하는 거야. 문맥에 따라서. 즉 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주어진 글의 세팅에 따라서 어떤 걸로 선택할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돼? 이게 바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왔을 때 명사적용법과 형용사적용법을 구분하는 방법이야. 무슨 말인지 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서술용법이라고 하는 거지. 이걸 바로 우리가 비투용법이라고 배워. 알겠어? 비투부정사, 비투용법. 이게 바로 이제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 중에 서술용법인 거야. 그래서 번역하는 방법은 이 비투용법이고, 이 투부정사를 번역하는 방법은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이 중에 한 가지로 적절하게 번역하면 돼. 됐어? 자, 그러면 보자. 예문 We are to meet him. 우리는 그를 만나는 것이다. 것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지. 어색하지. 안 되네. 그러면 자, 보는 거야. 만날 예정인, 이렇게 번역하는 거야. 만날 예정인 상태이다. 그럼 뭐야?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 그를 여기서 6시에 오늘 저녁에 이해하지? 만날 예정인. 이돼? 선생님, 저는 만나야 하는이라고 번역하고 싶은데요. 만날 수 있니라고 번역하고 싶은데요. 만날 의도라고 번역하고 싶은데요. 그럼 다 갖다 붙이면 다 되지. 이해돼? 근데 상황에 따라 판단해서 나는 요 to meet를 예정에 분류한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다음 You are to obey your parents. obey가 뭐냐면 그 잘 따르다, 순종하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 너는 너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어색하지? 것 아니지, 그지? 맞아? 그러면 이 또 5가지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그런 어떤 당위성을 말하고 싶지. 그러면 따라서 따라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이라는 의미인 거지. 의무로 본 거야. 의무. 알겠어? 의무. 예정, 의무. 그 다음에 No one was to be seen on the street. 어느 누구도, 자, to be seen. 지금 부정사가 수동태 형태지, 그치? 맞지? to be pp야. 그러면 도로에서, 거리에서 어떠한 사람도 보여질 수 있지 않았다지. 그치? 이때는 보여질 수 있느냐. to be seen, 보여질 수 있는. 됐어? 우리가 딱 나갔을 때 도로에서 사람들을 볼 수 있어. 그러면 그 도로에 있는 사람들은 봄을 당하는 거지,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수동의 의미로 만들어 놓은 거야, to be pp로. 그럼 여기서 보면 어느 누구도 도로에서 보여질 수 있느냐. to be seen은 보여질 수 있는. 근데 no가 있네. 부정이니까 보여질 수 없는이겠지, 그치? 이해돼? 그래서 보여질 수 있는인 거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가능의 의미인 거지, 가능의 의미. 이해돼? 어느 누구도 도로에서 보여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얘기지. 도로에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야. 이해돼? 다음. He was never to return his hometown again. 그는, 자, 돌아오는 것이었다. 어색하지?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었다. 어색하지, 그치? 명사로 설명해 줄 수는 없어, 그를. 그래서 여기는 돌아올 운명인, 이렇게 번역하는 거야. never가 들어가 있으니까 돌아오지 못할 운명인. 이해돼? 따라서 돌아올 운명이었다. 근데 never가 있으니까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다. 어디로? 그의 고향으로 다시는. 이해되지? 다음, if you are to succeed, you must work hard. 만약에 너가 성공하는 것이라면 어색하지. you를 이렇게 명사로 설명할 수는 없어. 안 되네. 그지? 맞아? 그러면 이때는 뭐? 성공할 의도인이야. 그지? 성공할 의도인. 만약에 너가 성공할 의도인 상태라면 너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 말이지. 즉 이렇게 투부정사가 비동사 뒤에 왔는데,
그지? 뭐뭐 할 예정인 이렇게 번역하지? 뭐뭐 할 예정인 상태이다. 뭐뭐 해야 하는 상태이다. 뭐뭐 할 수 있는 상태이다. 뭐뭐 해야 할 운명인 상태이다. 뭐뭐 할 의도인 상태이다. 그래서 이렇게 뭐뭐 할 예정인, 뭐뭐 해야 하는, 뭐뭐 할 수 있는, 뭐뭐 할 운명인, 뭐뭐 할 의도인 이렇게 번역이 되면 명사적 용법이 아니라 형용사적 용법 중에 서술적인 용법, 즉 비투용법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문장을 이해하는 패턴이니까 알아두고 기억해야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동사 보호 플러스 자동사 보호라 돼 있지? 이거 이제 번역하는 의미로 이해해 두자. 자, 뭐냐면 이게 봐봐. 지금 우리가 서술적인 용법을 배우고 있잖아.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하고 이해시켜 줄게. 자, he seems to have many friends. 이렇게 해보자. 그럼 그는 보인다야. 동사지겠지? seems s부터 해야 되겠네. 3인칭 단수니까. 그럼 그는 보인다. 추정된다 이 말이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추정돼. 이해돼? 많은 친구를. 그럼 얘는 뭐냐면 보은 거야. 즉 이때 의미는 분해하면 가지고 있느냐. 즉 형용사처럼 그의 상태를 설명해 주겠지. 그는 보여. 어떤 상태로? 가지고 있는 상태로. 그럼 이때 투부정사는 뭐냐면 그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이지. 보어란 말이야. 보어. 이해돼? 보어. 맞지? 그래서 이 동사는 그러면 보어를 가지니까 목적어는 없지? 자동사인 거야. 즉 이렇게 자동사에 보어로 쓰이는 투부정사가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여. 그래서 우리가 seem to 하지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 맞지? 그래? 그러면 문장 속에서 분석을 해보면 이 seem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he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지. 즉 가지고 있는이라 그지?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겠지. 그래서 이때는 보어로 쓰인 투부정사지. 즉 그렇게 쓰이는 패턴들이 이렇게 다 있어. 됐지? 근데 이거는 문장을 번역할 때 자주 등장해.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읽어내리면서 쉽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자, seem 투부정사, appear 투부정사, 뭐뭐인 것 같다라고 번역해. 됐지? 주어는 뭐뭐인 것 같다. appear 나타나다라고 알고 있으면 안 돼. 여기서는 나타나다가 아니야. 보이다야. 추정동사야. 추정동사. seem, appear. 그다음에 happen to, chance to가 있지. 이거 뒤에서도 한 번 더 나오는데 happen과 chance라는 단어는 뭐냐면 일단 이렇게 이해해야 돼. happen은 우리가 발생하다라는 동사잖아. 그치? 맞지? 근데 이게 have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원래 이 어근이 우연이야. 우연 또는 행운이란 뜻이야. 즉 주어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뭔가가 발생하고 펼쳐지는 상태를 말해. 이해돼? 그러니까 우연하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걸 말하는 거야. chance도 마찬가지고 얘가 우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chance가. 여러분 뭐 chance는 뭐 기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알았어? 기회가 아니라 가망성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우연이라는 뜻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연 또는 행운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운 좋게 또는 우연히 뭐뭐하다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어떠한 상태를 우연하게 맞이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 거야. 알겠지? 운 좋게 또는 우연하게 투부정사한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거야. 투부정사가. 따라서 he 예를 들면 happened to see her on the street 이렇게 하면 봐봐. 그는 우연찮게 뭐 했다? 보게 됐다는 얘기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he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보어로 보는 거야. 즉 그는 운 좋게도 우연찮게도 그녀를 보는 상태에 놓였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이 to see는 he를 설명해주는 보어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관용적으로 happen to, chance to 하면 그냥 우연히 뭐뭐하다. 우연히 또는 공교롭게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거야. 우연히 뭐뭐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야. 됐어? 따라서 happen to, chance to, are는 우연히 뭐뭐하다라고 번역한다. fail to는 뭐냐면 뭐뭐하지 못하다야. 됐어?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에서 실패하다, 뭐뭐하지 못하다, fail to. never fail to 하면, 그지? 결코 뭐뭐하지 못하지 않다지. 그럼 뭐야? 반드시 뭐뭐하다. 기억하자. never fail to
반드시 뭐뭐하다. fail to 뭐뭐하지 못하다. manage to 자 뭐뭐 하는 것을 해내다 이 뜻이야. 간신히. 그러면 간신히 뭐뭐하다. 뭐뭐 해내다 이렇게 번역하자. 그다음 prove to는 뭐뭐 하는 것으로 드러나다. 판명되다야. prove to 이렇게 쓰자. 같은 거 하나 더 적어보자. turn out 투부정사 똑같아. turn out, prove 다 같이 이해하면 돼. 알겠지? 뭐뭐 하는 것으로 드러나다. 뭐뭐 하는 것으로 판명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다음에 come to, get to, grow to, learn to지. 뭐뭐 하게 되다. 됐어? learn to, grow to, 그다음에 get to, come to.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알겠지? 자, 그다음에 deserve to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deserve to. 뭐뭐 할 가치가 있다. deserve to.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면 돼. deserve to. 다음. 부정사 이제 부사적 인용법 볼 거야. 여러분 그 부사적 인용법은 일단 이렇게 부사적 인용법으로 주어졌을 때 의미에 맞게 적절하게 문장을 그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 영어에서 말하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거나 원인이야. 원인은 뭐뭐 해서 이렇게 번역하거나 또는 이유는 뭐뭐 하다니 이 정도. 결과는 그 결과 뭐뭐 하다. 조건 만약 뭐뭐라면. 정도는 뭐뭐 하기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번역이 돼. 이렇게 목적이나 원인, 이유, 결과, 조건, 정도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걸 영어에서 부사라고 해.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접근하자. 부사는 이런 의미를 가질 때 부사라고 한다. 그리고 투부정사가 이러한 의미들로 번역되면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이해하면 돼. 됐지? 그래서 만약에 자 목적이 있지. 그러면 투부정사가 이렇게 있어, 그지? 투부정사 이렇게 맞지? 그런데 이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번역되는 건 자 예문을 보면 he worked hard 그는 열심히 일했다 to succeed in life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 성공할 아니야 명사적인 용법은 절대 아닌 것 같아 형용사적 용법도 아니야 그럼 이때 부사적 용법인데 성공하기 위해서겠지 그지? 근데 이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중에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 목적이야 알겠지? 그리고 가장 많이 쓰여 그래서 이 부정사를 보고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하지 않고 바로 목적으로 번역하라고 이 앞에 in order나 so as를 붙여줘. 됐지? 그래서 in order to, so as to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해서야. 이해됐지? 요건 이제 부정사 구지. 투부정사로 만들어진 구잖아? 요걸 이제 절로 바꿀 수도 있어. 바로 요 표현이야. so that. 여러분 알지?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붙어 있어야 돼.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됐지? 그 다음에 뒤에 조동사 하면 돼. 근데 이 동사 부분에 주로 이렇게 조동사 will, can, may, 동사 원형 이렇게 쓰기도 해. 알겠지? 이렇게 안 쓰기도 한다.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돼. 어쨌든 so that 붙어 있어야 돼. 그 뒤에 조동사의 처리 와. 그러면 이 투부정사의 번역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번역한다. 이해하겠지? 자,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럼 다른 표현법은 이것도 똑같게 내가 부정사로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는 열심히 일했다. For the purpose of ing 앞에서 배웠어. 뭐뭐 할 목적으로. For the purpose of ing 성공할 목적으로 인생에서 됐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이 to를 in order to를 쓸 수 있지. In order to succeed, so as to succeed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절로 바꾸면 so that 주어 쓰고 he 써. 그 다음에 과거잖아. 과거지 과거. 과거니까 may가 아니라 might, will이 아니라 would, can이 아니라 could. 이해하겠지, 그지? 다음 원인 보자. 원인은 뭐냐면 뭐뭐 해서야. 즉 감정 표현하는 형용사 뒤에 와. 이해돼? 뭐뭐 해서라고 번역하자. 자 그러면 I felt sorry. 이 sorry 유감스러운이야. 이거 미안한이라고 말고 있으면 안 돼. 유감스러운이지 감정 형용사잖아. 감정 형용사가 있고 뒤에 투부정사가 떡 나왔네. 그치? 그러면 이 감정 상태 잃은 원인인 거야. 들은 것이. 내 말이 돼? 그럼 이 어떻게 번역해? 들어서 뭐뭐 해서라고 번역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그는 유감스러운 상태를 느꼈다. felt. 원인은 들어서 그의 실패에 관해서 들어서. 이해하겠지? 그것 뭐 절로 바꾸면 I felt so that I heard of his failure.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지?
됐어? 어쨌든 감정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뭐뭐 해서라고 번역한다. 다음 이유 판단의 근거. 자, 어떤 판단이 나와 있고 그 판단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는 투부정사야. 그러면 뭐뭐 하다니라고 번역하면 되겠다. 자, he must be happy. 그는 행복함에 틀림없어. 판단했지. 그지? 행복한 게 틀림없어. 근거는 뭐야? to have 가지다니. 가지다니라고 번역하면 되겠지, 그지? 무엇을?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가지다니. 됐어? 행복한 게 분명하다. 행복함에 틀림없다라는 얘기겠지. 이렇게 행복하다고 판단하는 근거야. to have가. 그래서 이때는 이유나 판단의 근거로 뭐뭐 하다니라고 번역하는 거야. 이해하겠지? 다음 결과. 이 결과는 여러분이 번역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문법 시험에 종종 등장하기도 해. 근데 이 결과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할게. 자, 봐봐. 일단 only to가 있어. only to. only to. 이 결과인데 앞에 있는 선행 동작에 대한 유감스러운 결과를 표현할 때야. 뭐라고 돼 있니?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돼 있지, 그지? 맞지? 그러면 그는 열심히 일했다. only to fail. 하지만 결국, 즉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즉 뭐뭐 했으나 결국 하고 말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 주면 돼. 이해하지? 됐어? 그래서 쉽게 풀었으면 그는 열심히 일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했다. 맞아? 이걸 그런 의미를 담아서 only to를 쓴 거야. only to. only to. 이렇게 번역하는 거야.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원래 열심히 일했으면 성공해야지 정상이잖아. 근데 유감스러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해하겠지? only to. 동사, 선행동사 뒤에 only to. 뭐뭐 했으나 결국 뭐뭐 하고 말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 됐지? 다음 아프리카. 여기 옷 할 거야. 아메리카라고 돼 있지? 아프리카로 바꿔야 돼. 자, 그는 아프리카로 갔다. never to return. 자, 부정사의 부정 이야기지. to 부정사의 부정이지. 그럼 이걸 번역하면 결코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어떻게? 자, 뭐뭐 해서 그 결과 결코 뭐뭐 하지 않다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 즉 아프리카로 가서 그 결과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 뭐뭐 했으나 뭐뭐 해서 그 결과 결코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라고. 됐지? 오케이? 그걸 쉽게 풀었으면 이 말이겠지? 아프리카로 가서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선행 동작의 결과로 보는 거야. 부정적 결과. 부정적 결과겠지? 다음 C번 He grew up to become a great poet. 이거 번역하라니까 그는 자라났다. 훌륭한 시인이 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하면 그가 신이야?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훌륭한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서 훌륭한 신이 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grow up이라는 동사, 그지? 물론 과거야. 즉 자라나다는 자라나다, 깨어나다, 그치? 이런 말은 뭐냐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동사. 이걸 그래서 무의지 동사라고 그래. 무의지 동사. 의도성이 없는 동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나서 부모님이 먹이고 재워주고 해서 크잖아. 그러니까 이건 의지성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자라나다 보니까 성장하다 보니까 시가 좋아졌어. 열심히 시를 써봤는데 나한테 시 재능이 있네. 그래서 시가 좋아졌어. 계속 열심히 시를 썼네. 훌륭한 시인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성이라기보다는 자연성. 오케이? 그냥 자연 유발성이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번역한다? 자라나서 훌륭한 시인이 됐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야.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이것들이 다양하게 주어지는데 일단 번역할 수 있어야 되고 적절하게 문장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자, 조건 보자. 지금 우리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보고 있어. 조건 뭐뭐 한다면 부정사 그렇게 번역하는 거야. 자, to hear him talk. 만약에 그가 이야기하는 걸 듣는다면이야. 너는 그를 외국인으로 착각할 것이다지. 그러니까 그런 뭐야? 듣는다면이야. 조건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도 있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어? 조건이면보다 부사적 용법이야. 자, 그리고 take A for B mistake와 똑같아. A for B. 여기 쓰잖아.
A를 B로 잘못 보다야. 알겠지? 착각한다는 얘기야. A를 B로 잘못 보는 거다. 알겠어? Take it for B. 즉 그를 외국인으로 착각할 거란 얘기지. 이해돼? 그래서 조건의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야. to hear가. 그러면 부사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 다음 정도가 있어. 뭐뭐 하기에라고 번역한다. 자, 영어는 쉽다. 뭐 하기에? 배우기에 쉽다. 배우기에 쉬운. 뭐뭐 하기에라고 번역되지. 그래서 앞에 있는 해용사나 해용사를 꾸며주겠지. 그럼 뭐야? 해용사는 뭐가 꾸며줘? 부사가 꾸며주잖아. 그럼 부사적인 용법인 거야. 배우기에 쉬운. 이해하겠지? 그다음에 스톤의 수업은 강의는 어렵다. 뭐 하기에? 이해하기에 어려운. 또 해용사 수식해주네. 부사적인 용법. 번역은 뭐뭐 하기에. 정도로 번역되지, 그치? 그럼 얘도 부사적인 용법인가? 이해하겠지? 자,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잘 해두고 익혀둬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부정사가 들어가는 주요 구문을 보자.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자, to 부정사. so that cannot.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다 알고 있지? 자, 너는 너무 어려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야. 됐어? 이 문장에 not 들어가 있지 않아. not 들어가 있지 않지. 하지만 부정의 의미인 거야. 이해하겠지? 다음. 그래서 바꾸면 you are so 해용사 부사 쓰는 거야. that. 그다음에 주어 써야 돼. 누가 이해해? 너잖아, 그지? 주어 you 써. 그리고 cannot understand it.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so that은 이 대절에 완벽한 절이 와야 돼. 절로 완성시켜줘야 돼. 주어를 찾아서, 그지? 다음 중요한 거. 밑에 문장 봐. 자, this stone is too heavy. too 구문이야, 그지? 맞아? 그러면 이 돌은 너무 무거워서 자, 옮길 수 없다지. 들어 올릴 수 없다야. 근데 자, 봐. to 부정사가 와 있어. 그런데 이 앞에 뭐가 있어? for her가 있지. 뭐야? 의미상 주어지. 의미상 주어니까 즉 들어 올리는 주체가 누구다? 그녀다.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돼? 이 돌은 너무 무거워서 그녀가 들어 올릴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to 부정사가 어떤 용법이든 그 앞에 for 플러스 명사 있어? 그러면 의미상에 좋은 거야. 그녀가 들어 올릴 수 없다. 이해되지?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별표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 자, 이게 여기에 들어 올린다가 타동사잖아. 뭘 들어 올려? 이 돌을 들어 올리겠지. 그럼 이 돌을 받아서 여기다가 it을 써야 되는가? 아니면 it을 쓰면 안 되는가? 이걸 물어볼 수 있어. 자, 결론부터 말하면 얘는 쓰면 안 돼. 그지? 쓰면 안 돼. 쓰지 말아야 돼. 얘가 정답이야. 알겠지? to lift야. 선생님 왜 그런데요? 자, 이 문장은 지금 절이 하나지. 조동사지, 그치? 맞지? 그리고 요 주어가 하나인 절에서 to 부정사가 지금 당연히 동사에서 왔지. lift가 동사잖아. 들어 올리다. 근데 to 부정사가 됐네. 앞에 to를 붙여서. 그럼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목적을 당연히 가질 수 있지. lift는 목적을 가지는 타동사야. 근데 하나의 절 안에서 to 부정사의 목적어, 즉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뭐야? 문장의 주어지. 맞지? 문장의 주어가 lift의 목적으로 그치? 주어져 있지. 그럼 이때는 목적어를 여기에 쓰지 않아도 돼. 즉 this stone을 받는 it을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돼? 즉 그러니까 to 구문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 to 구문에서는 이 to 부정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 즉 lift의 목적어야.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로 주어져 있지. 그럼 이때는 그 lift가 타동사라 하더라도 뒤에 목적어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 말이야. 쓰면 안 된다고. 내 말이 되지? 왜? 이 to lift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해하겠지? 그런데 이 to 구문을 지금 우리가 so that cannot으로 바꾸지. 그러면 this stone is so heavy that 하면 그 뒤에 또 절을 써야 되지. 근데 들어 올리는 게 누구니? 앞에 뭐라고 돼 있어? for her잖아. 의미상의 조지. 즉 들어 올리는 주체는 누구다? 그녀야.
그러니까 대절에서는 그지? 투투구문을 so that cannot으로 바꿀 때 그 대절에서 주어는 뭐를 써야 돼? her를 써야 돼. 그러니까 her를 가져다가 that 뒤에서 주어로 딱 써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들어올릴 수 없다니까 can't lift야. 하고 여기다가 딱 끝냈어. 이렇게 that she can't lift. 이렇게 하면 틀려. 왜? 잘 들어. 여기서 that은 있잖아. 여기서 that은 접속사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지.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야. 자, 잘 들어라. 모든 접속사 뒤에 절이 온다면 잘 들어. 모든 접속사 뒤에 절이 오면 무조건 완벽해야 돼. 완벽한 구조가 돼야 돼. 적어. 모든 접속사는 그 뒤에 절이 와야 한다면 완벽한 구조를 가져야 돼. 완벽한 구조. 이해돼? so that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원인이 헤비한 거지. 그래서 결과가 대절이지. 그럼 근데 이 뒤에 뭐가 왔어? 절이 왔잖아. 완벽해야 된다고. 그래서 it까지 있어야 돼. 내 말이 돼? 완벽한 구조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리프트의 목적어인 그지? this stone을 받아서 it이라고 무조건 써줘야 돼. 내 말이 이해돼?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대 구문에서는 대절이 완벽한 문장 패턴이어야 되고 투투 구문에서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로 주어져 있고 의미상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때 it은 쓰는 게 아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와우. 다음 참고 볼까? 투나투야. 원래 그러면 이 다시 없으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지. 그치? 그냥 어떻게 번역하면 돼?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지 않다지. 그러니까 번역 이렇게 하면 돼. 너무 뭐뭐해서 투부정사 할 수 있다. 너무 뭐뭐해서 점점점해서 어떻게 번역할까?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아. 됐어? 자, 봐봐. 예문 보면 바로 이해될 거야. 자, they are too strong not to work. 자, 번역하면 얘가 없다고 해봐. 낫이 없다고 해보자. 그럼 그들은 너무 힘세서 일할 수 없다지. 근데 낫이 들어갔어. 일단 의미가 어색하잖아. 너무 힘세서 일할 수 없다? 어색하지? 여기다가 딱 낫을 집어넣으면 너무 힘세서 일할 수 없지 않다지. 맞지? 부정하면. 그러니까 일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때는 so that can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없다가 아니라. 그지? 원래 투투는 뭐야?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했지. 근데 이 투부정사 앞에 not이 붙어 있어. 그러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지 않다. 즉 할 수 있다라고 번역하는 거야. 됐지? 너무 힘이 세서 그들은 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돼. 됐어? 다음. 해용사 부사 in of to 있지. 요거 의미로 이해하고 접근하고 얘는 뭐냐면 중요해. 별표 쳐. 얘는 뭐라고 쓰냐면 순서라고 써. 순서. 요 배열 순서가 중요해. 배열 순서 처음에 나와. 오케이? 다양한 문법 시험에 출제돼. 형부 enough to라고 외워. 따라해봐. 형부 enough to. 따라해. 형부 enough to. 오케이? 그럼 뭐야? 뭐뭐 할 만큼 충분히. 해용사는 뭐뭐한. 부사면 뭐뭐하기겠지. 이해돼? 얘는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 할 수 있다. 그지? 또 so 띄고 as to야.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야. 자, 그럼 왜 같은지 그냥 예문 보면 이해돼. 봐. 자, she's old enough to travel by herself. 그녀는 by herself가 혼자서야. 혼자서 여행할 만큼 충분히 나이 먹었다지. 여행할 만큼 충분히 나이 먹었다. 그러면 이 말은 너무 나이 먹어서 그 결과 대절이야. 그지? 그녀는 혼자 여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은 말이잖아. 혼자 여행할 만큼 충분히 나이 먹었다. 그 말은 너무 나이 먹어서 혼자 여행할 수 있다.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형부 enough to는 so that can인 거야. 이돼? 그럼 나머지 하나 보다. 그녀는 너무 나이 먹어서 as to 결과야. 혼자 여행할 수 있다. 즉, 요 so that은 이 대시 접속사니까 절이 오잖아. 그지? 절이 오잖아. 그지? 근데 so blah blah as to는 이 뒤에 구가 오는 거야. 즉, so old as to 동사 원형만 갖다 쓰면 돼.
동사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갖다가 뿅 쳐주면 돼. 됐지? 그러니까 너무 나이 먹어서 혼자 여행할 수 있다. 뭐 우리말 번역인데 뭐 혼자 여행할 만큼 충분히 나이 먹었다겠지. 맞지? 너무 나이 먹어서 혼자 여행할 수 있다. 혼자 여행할 만큼 충분히 나이 먹었다. 그래서 같은 거야 얘랑. 이해되지? 오케이. 그럼 다시 연습해보자. 그녀는 너무 부유해서 나에게 그지? S2야. So 블라블라 S2 나에게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다지. 그러면 그녀는 많은 돈을 나에게 빌려줄 만큼 충분히 부유하다. 같은 말이지. 그녀는 너무 부유해서 그 결과 그녀는 나에게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같은 말이지. 기억하자. 이 번역하는 방법 알아야 돼.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돼. 그지? 됐어? 형 부인 of to so that can so blah blah is to 이렇게 알아두면 돼. 됐지? 다음 이건 수거처럼 외우자.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to 부정사인데 이거 수거처럼 외워줘. 자, be ready to 동사 원형 뭐뭐 할 준비가 되다. be sure to be certain to 반드시 뭐뭐하다. be sure of는 뭐뭐를 확신하다. be liable to be apt to be prone to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오케이?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be anxious to는 뭐뭐 하기를 갈망하다, 열망하다. be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다.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be welcome to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뭐하다. be welcome to. 그다음에 be free to 자유롭게 뭐뭐하다.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 be eager to 뭐뭐 하기를 열망하다, 갈망하다. be due to는 뭐뭐 할 예정이다. be reluctant to be unwilling to reluctant, unwilling 이게 뜻이 뭐냐면 꺼리느냐, 꺼리는. 됐어? 그래서 뭐뭐 하기를 꺼리는 상태이다. 꺼리다야. 됐어? 뭐뭐 하는데 자유로운 상태이다. 그치? 뭐뭐 하는데 기꺼이 하다. 다 그런 의미인 거야. 알겠지? 이거는 여러분 독해할 때 나와. 그냥 자연스럽게 쭉 흘러서 눈으로 보고 딱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걸 가지고 시간 끌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be sure to 반드시 뭐뭐하다. be sure of는 뭐뭐를 확신하다. 됐지? 이렇게 외우세요. 됐어? 다음 넘어가자. 독립부정사 이것도 수거처럼 외워야 된다. 근데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to tell the truth 사실을 말하자면 to be frank with 솔직히 말해서 to make matters worse 자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들면 그럼 뭐야? 만드는 것은 설상가상으로 더 안 좋은 것은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더해진다. 눈도 안 좋은데 그 위에 서리까지 왔어.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더 안 좋은 것은 이 말인 거야. To say nothing of 뭐뭐는 말할 필요도 없이 so to speak 소위 이른바 strange to say 이상한 말이지만 to begin with 우선 먼저 to be sure 확실히 분명히 to be brief 간단히 말해서 to do blah blah justice 무엇을 공정하게 평가하면 to make a long story short 짧은 이야기를 긴 이야기를 짧게 만들면 즉 간단히 말해서 to put it another way 자 put 여기서 설명하다야 그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면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인 거야. 즉 다시 말해서 to sum up 요약하면 to conclude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 독립부정사 수거처럼 암기하자. 다음 원형부정사인데 이 원형부정사는 우리가 이제 부정사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 부정사 투부정사가 있고 원형부정사가 있다고 처음에 이야기했지, 그치? 그래서 원형부정사는 동사 원형과 같은 말이고 투 없는 부정사와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러면 동사 원형이나 즉 원형부정사 동사 원형 투 없는 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지각동사, 사역동사, 관용적인 표현으로 나눠져 있지, 그지? 그래서 지각동사는 여기까지가 보다야. 보다. 이 두 개가 듣다. 이 두 개가 느끼다. 스멜이 냄새나다지. 냄새 맡다잖아, 그지? 이래? 보다, 듣다, 느끼다, 냄새 맡다. 이게 이제 지각동사고 오형식으로 쓰이는 걸 말해. 오형식. 얘들 뒤에 목적어가 오지? 그지? 지각동사의 목적어야. 그 다음에 이 뒤에 목적 보어가 오잖아. 지각동사의 목적 보어가 몇 가지 올 수 있다고 배웠냐면 동사 원형이 오지, 그지? 그 다음에 현재 분사도 올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와? 과거 분사가 올 수 있지. 이게 중요해. 지각동사의 목적 보어 앞에서 배웠어. 그치? 지각동사야. 보다, 듣다, 느끼다, 냄새 맡다, 목적어를. 근데 목적어가 뭔가를 하는 것을 또는 뭔가를 당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을 수 있지. 그럼 얘는 목적어의 관계가 능동적일 때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쓴다고 얘기했고, 목적어의 관계가 수동적일 때 과거 분사 쓴다고 얘기했지. 일단 세 가지가 온다는 거 알아야 돼. 동사 원형,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 즉 지금 부정사에서 우리 원형 부정사를 배우고 있지. 원형 부정사 배우는데 갑자기 지각동사 얘기를 왜 해요? 라고 하면 원형 부정사가 동사 원형과 같은 말이고 그것을 쓰는 패턴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동사 원형 여기 있지. 원형 부정사지.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동사가 지각동사일 때란 얘기야. 이해되지? 됐어? 능동적인 관계일 때. 요건 필기해놔. 필기해놔야 돼. 중요해. 세 가지. 앞에서도 했겠지만 동사 원형,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리고 관계로 따지는 거. 능동적일 때 동사 원형, 현재 분사, 수동적일 때 과거 분사 쓴다는 거. 이해되지? 필기해 빨리. 사라진다. 뿅. 자, 그럼 자, 예문 봐. 나는 봤다. 이거 지각동사야. 누구를 봤어? 프랭크를 봤지. 프랭크가 담배에 불을 붙이다야. light. 불을 붙이다야. light. 그럼 프랭크가 담배에 불을 붙이는 능동적인 관계지. 왜? 프랭크가 불을 붙인다. 담배에. 능동적이잖아.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목적어고 목적어를 설명해줘. 왜? 프랭크가 불을 붙일 거니까. 근데 지각동사네. 그럼 지각동사의 목적보를 생각해야지. 능동적일 때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를 쓸 수 있지. 그지? 맞아? 그러면 원형 부정사가 들어가네. 그럼 뭐가 정답이야? 원형 부정사 light 쓸 수 있고 또 뭘 쓸 수 있어? lighting도 쓸 수 있는 거지. 내 말 이해돼?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 부정사 그 다음에 현재 분사 들어가는 거야. 토종사 안 돼. 과거 분사 안 돼. 이해되지? 자, 그는 냄새 맡았다. 그녀가 뭐 하고 있는 걸 냄새 맡았어? 강한 향수를 뿌리고 있는 거. 여러분 웨어는 입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몸에 붙이는 건 다 웨어야. 알겠지? 그러면 그녀가 강한 향수를 뿌리고 있는 걸 냄새 맡은 거지. 그럼 그녀가 뿌리잖아. 강한 향수를. 능동적이네. 그럼 뭐야? 동사 원형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돼? Where? 왜 이래 모양이? 마음이 휘었네. 자, where? wearing 다 되는 거야. 내 말이 되지, 그지? 두 개 안 돼. 안 되는 거야, 얘네는, 그지?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야기지? 자, 그 다음. 또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에 사역동사가 있었지, 그치? 사역동사 여러분 들어봤을 거야, 사역동사. 자, 뭐가 있어? let, make, have야. 얘들이 사역동사지, 그지? 맞아? 이 뒤에 목적어가 오겠지? 그리고 목적 보호가 와. 사역동사의 목적 보호. 맞지? 이 사역동사의 목적 보호 두 가지가 온다고 배웠지. 뭐가 와? 동사 원형 또 과거분사. 이 두 가지가 오는 거 알아야 돼. 알겠어? 그래서 목적어의 관계를 가지고 따진다고 얘기했지. 능동적인 관계야. 능동적 관계야. 목적어의 관계가 능동적 관계야. 그러면 동사 원형. 목적 보호 자리에. 근데 목적어 관계가 수동적 관계야. 수동적 관계야. 그럼 뭘 쓴다? 과거분사 쓴다. 알아야 돼. 이 필기해. 알겠지? 목적어의 관계를 따지는 거야. 목적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도록 시키면 동사 원형.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당하도록 시킨다. 그러면 과거분사 쓰는 거야. 이해되지?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자, 그러면 예문 보자. That program was funny. 그 프로그램은 재미있었다. It really made me. 그것은 정말로 나를 뭐하게 한다? 웃게 한다지. 그럼 내가 웃는 거잖아. 내가 좋아서 웃는 거니까 능동적이겠지. 능동적이니까 여기서 쓸 수 있는 목적보는 동사 원형인 거야. 따라서 정답은 laugh.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야. To laugh, laughed 안 돼. 이해하겠지? 오케이? 자, 나를 정말로 웃게 했다. 근데 현대어가 아니라 구어체에서 있지. 구어체. 구어체에서 발달된 건데 사역동사도 이런 어떤 억지로 시키는 의미가 약해. 주로 이제 have가 그래. 그럴 경우에 그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만 쓰는 게 아니라 현재 분사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수능 기출이나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 알겠지? 예를 들면 그 교수는 강의 내내 우리를 웃게 했다라고 하면 강의하는 과정에서 뭐 의도치 않게 억지로 뭔가를 웃게 시킨 건 아니잖아. 그냥 강의를 듣다 보니까 강의 내용이 재미있고 교수가 또 빵빵 터트리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웃게 되겠지. 어떤 자동성이 강해. 뭔가 원인을 제공했지만 자동성이 강하고 억지로 시키는 의미가 약하다. 그러면
현재 분사를 쓰기도 한다 라고 알아두면 되고, 이게 문법적으로 출제되진 않지만 독해 속에는 나와. 빈번하게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하나가 더 될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랩핑을 두 번째 답으로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답지 이 두 개가 다 같이 깔리진 않아. 알겠지? 하나만 고르도록 답을 주겠지. 이해하겠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자, 사역의 의미가 약할 때, 즉 억지성, 강제로 뭔가를 시키는 의미가 약할 때는 사역 동사를 하더라도, 특히 have야, 다른 거 안 돼. have인 경우에 사역의 의미가 약해. 그치? 자동성이 강할 때는 뭘 쓴다? 현재 분사를 쓰기도 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오케이? 랩핑이야, 랩핑. 다 된다. 다음 두 번째 B번 봐. B번 보면, 자, the boss gave us the afternoon off. 자, 상사는 우리에게 afternoon off를 줬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오후에 쉬게 했다는 얘기지. 됐어? 오후 근무를 없애버렸다는 얘기야. He let, 그는 모든 사람이 알아서 가게 했다. 집에 일찍 가게 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거지, 집에. 그러니까 뭐야? 동사 원형. 정답은 go 하면 돼. go. 됐지? 다음, I had him mending my shoes. 나는 그가 내 신발을 수리하게 했다. 리페어가 수선하다야. 수선하는 게 뭔지 알지? 그 고치는 거 말하는 거야. 그럼 그가 수선하잖아, 내 신발을. 능동적이지. 그러니까 동사 원형 이렇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오케이? 자, 관용적인 표현을 보도록 하자. 관용적인 수거처럼 외워야 되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cannot but, cannot choose but 원형 이렇게 배웠지, 그치?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외웁시다. 오케이? cannot but 동사 원형, cannot choose but 동사 원형. 됐어? 그러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가 되지. 일단 뭐뭐 하는 걸 이 but이 제외하고야. 전치사야. 전치사인데 동사 원형이 와. 그래서 중요한 거야. but은 뭐라고? 전치사야. 무엇을 제외하고. 됐지? 이 전치사다. 품사가 전치사. 전치사인데 불구하고 뒤에 동명사 안 온다 얘기지? 동사 원형 왔지, 그지? 그러니까 뭐뭐 하는 걸 제외하고는 할 수 없대. 그럼 뭐야? 이거밖에 할 수 없어. 따라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두 번째 봐봐. 뭐뭐 하는 걸 제외하고는 선택할 수 없대. 그러니까 선택하기 뭐밖에 없어. 동사 원형밖에 없지.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해하는 거야. 내 말이 알겠지? 외우자. 전치사 활용의 예외야. 됐지? 그 다음 do nothing but. 여기서 뭐냐면 이런 의미다. 이때 but도 마찬가지로 전치사야. 의미 똑같다. 뭐뭐 하는 것을, 아니 무엇을 제외하고야. 제외하고. 이해하겠지? 그럼 뭐뭐 하는 걸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다시 한번. 뭐뭐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지, 그지? nothing이니까. 그러면 뭐야? 이것만 한다는 얘기지? 즉 뭐뭐 하기만 하다라고 번역한다. 자, 봐봐. She did nothing but cry. 그녀는 우는 걸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울기만 했다. 그녀는 울기만 했다. 이해돼? 뭐뭐 하기만 하다라고 번역한다. 다음 헤드베르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게 낫다. 배웠어. 조동사에서. 다음 may well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 다음에 would rather, would sooner, are than are prime. may as well, are as are prime. 즉 are prime 하느니 차라리 are 하는 게 낫다. 이거 조동사에서 배웠어. would rather, would sooner, are than are prime. may as well, are as are prime. 됐지? 알아두자. 다 조동사의 표현이야. 그래서 동사 원형이 다 오는 거야.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다 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I would rather sooner stay at home than go out in the rain. 빗속에 외출하느니 차라리 집에 머무르는 게 낫겠다 이 말이야. 됐지? 조동사의 관용적인 표현이야. 조동사 표현. 그지? 그리고 전치사 벗의 특수한 활용이지. 뭐뭐를 제외하고가 전부 다 뭐뭐를 제외하고다. 이 벗은 뭐라고? 다 뭐뭐를 제외하고야. 알겠지? 제외하고. 됐어? 하지만 동명사가 오지 않아. 전치사임에도 불구하고 다 동사 원형이 오는 거야. 이해하겠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이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데,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부정사가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주체를 표현할 필요성이 있지. 그치? 그 주체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 같거나 일반인이면 그냥 생략하는 거야. 안 써도 돼. 이해돼? 자, 그러면 I want to read this novel. 나는 원한다지. 자, 원하는 것도 나야. 동사의 주체지, 그치? 주어지. 그 다음에 읽는 것을 원해. 그럼 누가 읽을까? 내가 읽겠지.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이 앞에 form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왜? to read의 주체가 누구니까? 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안 써.
다음, it is wrong to tell a lie.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지.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면 누구나 다란 얘기야. 누구나 다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 즉, 이 to tell의 주체가 일반적인 사람들 전부 다를 가리킨다는 얘기지. 됐지? 다음, 문장의 목적어가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야. 목적어가 이때는 어떤 걸 말하냐면, 자, 우리가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로 해서 이 투부정사가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 보호인 경우야.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하나만 볼까? 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자, 뭐가 있냐면 allow가 있어. allow him to go 이렇게 표현하지. 그러면 허락한다, 타동사야. 누구를? 그를. 그가 뭐 하도록 허락한다? 가도록 허락한다. 이때 목적어 뒤에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 보호가 동작일 때 투부정사를 써. 약속되어 있지? allow 때문에. 그치? 그러면 이때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고 for him이라고 하지 않고 목적어를 그냥 써. 목적격 힘으로. 그리고 그 뒤에 투부정사를 써서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하면 당연히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목적 보호의 주체겠지.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즉 문장의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라는 말이야. 이렇게 쓰이는 패턴의 동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치? 오케이? 우리가 그 동사의 종류에서 배웠던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를 채는 동사들이 아까 외웠던 거 있지? 거길 가서 참고해보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예문 봐. He told me. 그는 말했다. 나에게. 그지? 그지? 나한테 말했어. 동사야. 목적어지? 뭐 하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면 일하는 건 누구야? 나잖아.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패턴으로 쓰여. 그러면 당연히 to work의 주체가 누구야? me잖아. 그지? 즉 문장의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주체라는 얘기지. 그지? 다음 They forced the poor boy. 자, 이때 force는 강요하다야. 알지? 그럼 그들은 강요했다. 그 소년을, 그 가난한 소년을 강요했지? 자, 그 소년이 뭐 하도록 강요했어? 돈을 구걸하도록 강요했다. 맞지? 어디서? 도로에서. 그러면 이 구걸하는 주체가 누구야? 앞에 있는 poor boy지. 이렇게 목적으로 주어져 있지. 그래서 이때는 의미상의 주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즉 문장의 목적어가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니까 force 목적어 투부정사야. 규칙이야. 그지? 맞지?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다음 그러면 1번, 2번과 같은 경우가 아닐 경우에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해야 돼. 그럼 원칙적인 방법은 for 플러스 목적어로 표현하면 돼. 자, 예문 보면 I'm waiting for someone to serve me. 자, 나는 기다리고 있다. 자, serve me. 나를 서빙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 for someone, 누군가가. 즉, to serve의 주체가 누구라고? someone인 거야. 표시해 주면 돼, 이렇게 앞에다가. 그럼 나는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서빙해 주기를. 이 서브가 뭐냐면 여러분 식당이나 이런 그 서비스 시설에 가면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주문을 받고 이것저것들을 도와주지. 그걸 서브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이렇게 번역하자. 나는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서빙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인 거야. 됐지? 다음. It is difficult for untrained people to find work. 자, 어렵다지? 가주어네. 얘가 진주어야. 그지? 맞지? 그럼 얘가 없다면 자,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렵다지. 그러면 누가 일자리를 찾는다는 얘기야? 누가 일자리를 찾는다는 얘기를 경우에 모든 사람이 일반인인 거야. 그럴 때는 to find의 주체가. 알겠지? 근데 for untrained people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주어져 있지. 그러면 일자리를 찾는 게 누군 거야? 얘가 주체인 거야. 그래서 얘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럼 번역 어떻게 해야 돼?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은 이렇게 번역해야 돼. 알겠어? 어렵다. 됐지? 주체란 말이야. 주체란 말이야. 뭐의 주체? find의 주체. 다음. The road is too busy for the children to be able to cross safely. 자, 그 도로는 to 구문이야. to 보이지? 오케이? 그러면 너무 분주해서 to be able to cross 건널 수 있다 없다? 없다지. 안전하게. 근데 잘 봐. to 구문인데 그 여기 뒤에 to 부정사 있지, 그치? to 구문에서.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 아하. for 플러스 명사가 있잖아. 즉 의미상의 주어인 거야. 그러면 건널 수 있는 게 누구야? 아이들이란 얘기지. 즉 to be의 주체가 누구다? 아이들이라고. 그럼 여기에 맞게 이 문장을 번역하면 돼. 그 도로는 너무 분주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 됐어? 됐지? 다음.
The table is big enough for all of us to sit around. 자, 그 테이블은 자, 형 enough to야. 맞지? 그러면 둘러앉다야. sit around가 둘러앉아서 둘러앉을 만큼 충분히 컸다지. 자, 그리고 형부 enough to야. to 부정사지. 근데 to sit 앞에 뭐가 있어? for all of us가 있네. 의미상의 주어지. 그럼 뭐야? 누가 둘러앉아? 우리 모두가 둘러앉을 만큼 충분히 컸다. 다시 한번. 그 테이블은 충분히 컸다. 우리 모두가 둘러앉을 만큼. 이해됐지? 다음.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하는데 인성형용사가 있다고 얘기했지.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 그게 있으면 의미상의 주어를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는 거야. 자, 단어들 기본적으로 다 알 텐데 일단 kind, wise, clever, good, nice, mean, careful, prudent, careless, thoughtful, soulless, polite, impolite, rude, considerate, foolish, stupid, cruel, selfish. 이런 것들이 인성형용사야. mean이지 mean 쓰세요. 이게 야비한, 비열한 이 말이야. 짓궂은. 됐어? 야비한, 비열한, 짓궂은. 네, prudent이지 prudent. 신중하냐 신중한. 됐어? careful과 같은 말이야. 됐지?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봐야 된다. 알겠어? 인성형용사야. 사려 깊은, 생각 없는, 공손한, 무례한. 됐어? 사려 깊은. 됐지? 잔인한, 이기적인, 멍청한, 어리석은. 맞지? 자, 그럼 보자. It is very kind. kind 인성형용사야. of you야. 그지? 가주어다. 얘가 진주어지. 나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은 매우 친절하다야. 나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 진주어지, 그치? 쓴 매우 친절하다지. 근데 to show의 주체가 누구라고? 너야. 근데 인성형용사가 있네. of you. 됐지? 그러면 너가 나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은 매우 친절하다. 이해됐지? of야. 다음. It was stupid of her to believe such nonsense. 자, 그러한 허튼 소리를 믿는 것은 어리석었다. 근데 누가 믿어? 그녀가. 됐어? stupid니까 인성형용사니까 of her. 됐지? 가주어, 진주어 똑같아. 됐지? 자, it was mean of you to beg her pardon. 자, 이 mean이 뭐냐면 비열하냐, 그지? 비열했다. 뭐 하는 것은 그녀에게 용서를 구걸하는 것은 이 beg가 뭐냐면 구걸하다. beg 구걸하다. 그녀에게 그녀의 용서지. 그녀의 용서를 구걸하는 것은 야비했다지. 근데 누가? 자, mean이 있어. 인성형용사야. of you. 너가 구걸하는 것은. 됐어? 자, 의미상의 주어는 부정사 붙여서 번역해야 돼. 너가 보여주는 것은. 그녀가 믿는 것은. 너가 구걸하는 것은. 됐지? It is wise. wise가 인성형용사야. 자, of stone not to jump to conclusion. jump to conclusion은 뭐냐면 결론으로 점프하다지. 그치? 그러니까 속단하다. 즉 not to jump니까 속단하지 않는 것이겠지. 속단하지 않는 것은 was wise. 현명했다. 누가? of stone. 이해? 인성형용사네. of 쓴다고. 그러니까 스톤이 속단하지 않는 것은 현명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됐어? 이상하게 번역하면 안 돼. 다음 넘어가자. 이제 부정사도 동사에서 왔지. 따라서 방금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부정사의 주체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제를 표현할 수 있어. 근데 그 시제는 우리가 배웠던 준동사, 동명사, 분사처럼 독립적인 시제가 아니야. 본동사를 기준으로 시점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단순 동명사처럼 단순 부정사가 있는 거야. 형태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야. 의미는 본동사의 시제와 같거나 미래를 나타내. 예를 들면 첫 번째 봐봐. 자, it seems that Stone has many talents야. 여기 seems 보면 이게 추측의 시점이지. 추측의 시점이야. 추측의 시점이 뭐야? 현재지. 뭐뭐인 것 같다니까. 보인다야. 보인다. 됐어? 추측의 시점이 현재지. 그리고 추측의 내용을 봐. 현재지.
시점이 똑같지. 맞지? 맞아? 그러면 스톤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번역해. 우리말로 번역한대. It seems that 뭐뭐인 것 같다지. It seems that 뭐뭐인 것 같다. 스톤이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지.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인다는 얘기야. 현재로 시점이 똑같지. 그러면 이 대절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가져가면 스톤은 보인다야. 맞지? 그리고 이 seems가 앞으로 나왔지, 그지? 뒤에 왔지, 스톤 뒤에. 그럼 뭐가 와야 돼?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to 부정사를 써야 돼. 주어 seems to, 그지? 주어 seems to, 주어 seems to. It seems that 주동사 주어 seems to야. 그러면 얘를 to 부정사로 바꿔야 되는데 시점 관계가 똑같았잖아, 그지? 지금 뭐야? 추측의 시점하고 추측의 내용하고 시제가 똑같지, 현재지. 같잖아. 현재로서 똑같지. 그러면 그냥 to 플러스 동사 원형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 to has가 아니라 to have라고 써야 되겠지. 이해돼? 그럼 to have라고 쓰면 자 거꾸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보이잖아. 스톤은 지금 보여. 즉 추측의 시점이 현재야. 근데 to have 썼네? 그러면 단순 부정사니까, 그지? 본동사와 똑같은 시점이겠네. 그러면 아 지금 보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돼? 따라서 스톤은 지금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인다. 이런 의미인 거지. 이해돼? 시점 관계가 똑같다는 얘기가 씀이랑. 그래서 it seems that Stone has 이런 표현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따라서 첫 번째 뭐가 돼? to have였지. 이해되지, 그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자. 두 번째를 보면 자, it seemed that Stone had many talents, 그지? 자, 보였다야. 이건 과거지, 그지? 보였다. 스톤이 많은 재능을 가졌다지. 이거 과거잖아. 얘도 과거네. 똑같네. 그러면 스톤 seemed로 가겠지? 스톤은 보였다야. 맞지? 그지? 근데 지금 얘 과거 똑같지? to 부정사로 바꿔야 돼. 과거와 과거로서 똑같잖아. 그러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 써주면 돼. 그럼 어떻게 써? 똑같이 to have가 되는 거야. 맞지? 그지? 그러면 자 이해해봐. 중요한 거니까. 모양이 똑같아. to have. 그지? 그럼 본동사와 똑같은 시점이지. 즉 모양은 똑같지만 얘의 내용은 현재인 거야. 즉 현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이는 거지. 그지? 자, to의 모양 똑같지만 얘랑 똑같은 시점이라는 얘기지. 즉 본동사를 따라간다는 얘기야. 독립적인 시제가 아니라. 즉 얘가 과거니까 얘도 과거로 보는 거야. 즉 스톤은 과거에 많은 재능을 가진 것처럼 과거에 보였다 이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준동사의 시제는 독립적인 시제가 아니라 문장의 정동사, 본동사를 기준으로 따라간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오케이. 자, 다음 완료부정사를 보자. 완료부정사를 보면 모양이 똑같은데 자, to have pp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하겠지? 내용은 똑같아. 본동사보다 먼저 발생한 동작이야. 자, 보자. it seems야. 보인다지. 이거 현재야. 그지? 현재 보여. 많은 재능을 가졌던 것처럼 과거지. 그러면 추측의 시점이 현재니까 스톤 seems로 가는 거야. 스톤은 보인다지. 근데 이 헤드를 to 부정사로 바꿔야 되는데 얘보다 먼저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to have pp를 쓰는 거야. 그래서 to have 헤드가 되지. 이렇게 많은 재능을 가졌던 것처럼 보인다지. 이 되지? 자, 두 번째 봐. 보였다야. 이건 또 과거지. 얘는 또 뭐니? 대과거지. 헤드 pp. 맞아? 그럼 스톤이 대과거 시점에 많은 재능을 가졌던 것처럼 과거에 보였다는 얘기지. 이해? 스톤은 많은 재능을 가졌었던 것 같았다지. 그지? 그러면 추측의 시점이 과거니까 스톤 seemed가 될 거야. 이렇게 왔지, 그지? 그러면 그 이전에 가졌었지, 그지? 맞지? 이 재능을 가졌던 시점은 seemed보다 먼저 발생한 거니까. 그러면 이 seemed보다 먼저 발생했다고 표시해줘야 돼. 그래서 동사를 to have가 아니라 to have pp를 쓰니까 to have had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잘 봐. 모양은 똑같아. to have had. 그지? 그러면 얘는 본동사보다 먼저 발생한 거지. 즉 여기가 현재라면 얘는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거고 얘가 과거잖아? 그럼 과거보다 먼저 발생했다는 얘기지? 그럼 뭐야? 얘는 대과거 시점이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똑같아도 정동사, 문장의 본동사를 기준으로 시제가 결정되는 종속적인 시제란 얘기야.
부정사의 완료 부정사도. 이해하겠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밑에 보면 아까 처음에 설명 앞에 중간에 나왔던 게 happen to, chance to가 있었지, 그치? happen to, chance to 우연히 뭐마다야. 자, 그러면 happened, chanced to have driven that kind of car before. 자, 나는 우연히 그러한 종류의 차를 전에 운전해봤었다 이 말인 거야. 그치? 그럼 뭐냐면 이게 지금 to have pp니까 완료 부정사고 it happened 발생했었다야. 그 전에 내가 운전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happened 마찬가지로 뒤에 완료 부정사잖아. 그러면 과거니까 하나 더 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절로 표현하면 대과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됐지? 자, 두 번째. 자, 스토는 happened to meet. 이건 그냥 단순 부정사네겠지? 똑같은 시점이겠네. 과거. 맞지? 과거. 자, 우연히 준이를 만났다. 극장으로 가는 길에. On his way to the theater. 그러면 it happened that 하고 똑같은 시점이잖아. 단순 부정사니까, 그지? 그러면 met 과거가 되는 거야. 그지? 나는 우연히 준이를 만났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그지? 맞아? 여기 I가 아니네. 미안, 잘못 썼다. 이거 수정해야 돼. I가 아니야. 주어가 다른데, 그지? 잘못 썼어. 뭐라고 써야 돼? stone. 얘가 수정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우연히 만났다. 그럼 happened. 똑같은 시점이니까 과거. met. 됐지? 자, 그 다음 부정사의 부정은 기타가 있어, 그지? 부정사의 부정은 투정사 앞에 not이나 never 붙이는 거야. 자, 그는 말했어. 나에게. 뭐라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만약에 never가 없으면 그것을 하라고 말한 거야. 하지 말라고 말하면 부정어를 살려두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맞지? 부정사의 의미 부정은 그 앞에 not을 붙인다. 또는 never를 붙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됐지? 다음 분리부정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는 걸 말해. 그래서 이 부사는 동사 원형을 수식해줘. 이걸 분리부정사라고 해. split. 오케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동사 원형 수식해주는 거야. 자, 그럼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 이 분리부정사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아. 좀 일단 예를 뭐 없애자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일단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자. 여기 to discuss인데 밑에는 to calmly discuss야. 그러면 어떤 게 분리부정사야? 두 번째 게 분리부정사지. 이게 분리부정사지. 그러면 얘는 calmly는 discuss를 수식해 주는 거야. 근데 부정사 앞에 calmly가 있지? 그럼 얘는 동사를 수식해 주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그는 동의했다. 근데 어떻게 동의했다? 차분히 동의했다. 차분히 동의했다. 뭐해?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차분히 동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의하는 게 차분했던 거야. 내 말 이해돼? 논의하는 게 아니라. 됐어?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차분히 동의했다지. 근데 여기는 뭐냐면 분리부정사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수식해줘야 돼. 그러면 그는 동의했어. 뭐에? 그 문제를 차분히 논의하는 거에 동의한 거야. 즉 차분히 논의하는 거에 동의했다. 얘는 동의하는 걸 차분히 동의한 거고 밑에 건 동의했는데 뭐에 동의한 거야? 차분히 논의하는 것에 동의한 거야. 이해하지? 그러니까 부정사의 동사 원형을 수식하는가 아니면 문장의 정동사를 수식하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지. 여기는 동의하는 걸 차분히 동의한 거고 동의는 했는데 동의한 내용이 차분히 논의하자는 데 동의한 거야. 이해하겠지? 다음 세 번째 대부정사. 이거 대는 뭐냐면 대신할 대자야. 한자로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부정사를 대신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동사를 피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을 생략하고 to만 쓰는 부정사를 대부정사라고 해. 자, you may go home. 너는 집에 가도 좋다. If you want to 까지만 쓰면 돼. If you want to. 그러면 이 to만 남았지. to만 남아서 go home의 의미를 대신하고 있잖아. 이해? 그랬을 때 이때 to를 뭐라고 한다고? 대부정사라고 하는 거야. to만 써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의미를 대신하는 걸 대부정사라고 한다. 이해하겠지? to까지는 써줘야 돼. 오케이? 다음. 부정사도 마찬가지로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어. 근데 그 수동의 의미가 본동사와 똑같은 단순형 부정사에서 수동이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온 수동태니까 to be pp. 완료형 부정사 즉 to have pp지. 완료형 부정사가 to have pp야. 그지? 근데 그걸 수동의 의미를 만들어주면 to have been pp겠지. 맞지? 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단순형 동명사야. 단순형 부정사야. 이걸 수동의 의미를 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수동태로 만드니까 to be pp가 되는 거야. 즉 단순형
단순형이면서 수동인 부정사. 그 다음에 완료 부정사가 to have pp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수동의 의미를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돼? have pp가 수동이 뭐니? to have being pp지. to have being pp로 만들어주면 되고 완료형 수동 부정사인 거야. 이해하지? 자, 그러면 그녀는 명령했다지. order 목적어 to 부정사야. 맞지?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를 쓰기로 약속되어 있는 동사가 order야. 그럼 그녀는 명령했다. 그 방이 청소되어지도록 명령했겠지? 자, 더 룸을 설명해주는 목적 보어가 to 부정사로 와야 되는데 룸하고 clean의 관계를 봐봐. 방이 청소해 청소되어져. 그렇지. 청소되어지도록 명령했겠지? 여기는 부정사가 수동의 의미가 담겨져야 돼. 따라서 정답은 to be cleaned. 이해되지? 다음. Steffi allowed herself. 자, 스테피는 허락했다. 그녀 자신을. 네, 그녀 자신이 자, 키스가 있다, 그지? 그러면 그녀 자신이 키스를 하는 거야, 키스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잖아. 어떻게 알아? 여기 있잖아. 그지? 스톤에 의해서 키스 당하도록 허락한 거지. 그러니까 allow 목적어 to 부정사지. 근데 목적어의 관계를 봐봐. 그녀가 하는 거야? 아니지.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수동형의 부정사 to be pp. 이해돼? 정답은 to be kissed. 이해되지? 다음. 스톤은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봐봐. 뭔가에 집중하는 동안이지. 뭔가에 집중하는 동안. 자, disturb가 일단 like 뒤에 to 부정사를 쓸 수 있지. 근데 누군가를 방해하는 걸 좋아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방해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일단 좋아하지 않아. 방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방해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겠지. 근데 누구를 방해한다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 목적어. 뭘 방해하는지. 목적어 없지. 목적어 없네. 그리고 의미상 생각해봤더니 집중하는 동안이래. 그러면 스톤이 집중하고 있겠지. 그럼 그 집중하는 동안 방해받는 걸 좋아하지 않겠지. 그러면 방해받다를 to 부정사로 바꿔야 되는데 의미가 수동적인 의미네. 그러면 to be pp의 수동형 부정사를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답을 to be disturbed로 선택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지? 와우. It's been a long time and long way. 자, 일단 그 다음에 나오는 동명사, 분사, 부정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개별적으로 설명해 줄 거야. 그러면 준동사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될 거고, 그리고 숙제는 뒤에 나와 있는 체크 문제들을 꼼꼼하게 풀어와. 채점하고 틀린 문제도 설명해 줄 거니까. 알겠지? 자, 부정사가 길었는데 수업하느라고 고생했어. 내가. 너희들도 쓰느라고 고생했고, 일단 열심히 복습하고 암기할 거 암기하고 테스트 준비해오고 체크 문제 잘 풀어오도록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